요즘 따소물을 섭취하고 있는데 좋아져서 주변 분들께 설명을 해도 믿질 않아서 답답해요. 야, 이렇게 또 시대에 뒤처지신 분들이 아직은 많이 남아있어요. 아직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열심히 알려드려야 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관심을 잘 안 가지면 이제 요즘에는 의사들이나 이렇게 좀 공부를 하시는 의료 관계자들도 소금물이 전해질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체수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나트륨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또 몸에서 안 좋은 것들을 배출시키는 작용을 할 때도 이 나트륨 소금이 필요하고, 위에서 소화액을 만들 때도 NaCl, 소금의 염화 나트륨이죠. 위산을 만들 때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는 많이들 아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접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저염식 해야 되고, 이제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분들 특히나 저염식 해야 된다는 그 옛날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정보에 아직도 이제 매여 계신 분들이 많고, 의사 선생님들도 공부를 안 하면 계속 그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데, 저염식 했을 때 내가 건강해지는지, 아니면 실제로 며칠이라도 국물을 많이 먹고 했을 때, 소금물을 먹었을 때, 따소물을 특히나 먹었을 때 내 몸이 달라지는 거를 직접 체험을 해보면 가장 확실하죠. 따소물을 먹다가 조금 뜸하다가 해도 괜찮나요? 너무 잘 지키려다 보니까 살짝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필요한 수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매일매일 부족해지면 내가 매일매일 탈수가 되는 거여서, 그게 오래 쌓이다 보니까 혈액순환, 대사순환이 안 되고 몸이 이제 논이라고 치면은 물이 충분해야지 벼가 잘 자라는데 마르는 거예요, 논이. 그러면은 열매가 잘 안 맺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서도 점점 이상이 생기게 되는데, 내가 하루라도 수분 공급이 잘 되면 그만큼은 이득을 보는 거죠. 근데 하루가 또 안 됐어. 그러면 그만큼은 또 몸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내가 오늘 안 먹는다고 해서 당장 막 크게 막 문제가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오늘 안 먹은 만큼 내일 컨디션이 별로 안 좋겠죠. 근데 내가 오늘 이 따소물을 2리터를 잘 챙겨 먹었어. 그리고 국물도 막 먹고 영양 섭취가 잘 됐어. 오늘 먹은 것들이 막 영양분이 많은 음식들을 먹었어요. 그러면 다음날 컨디션이 다르죠.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그런 것들이 사소하게 쌓여서 나의 매일매일이 되는 거니까, 그냥 내가 눈 뜨고 일어나서 숨 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뭐 기계적으로 그냥 하잖아요. 습관으로 그냥 하잖아요. 자동적으로. 그것처럼 이 따소물을 마시는 것도 그냥 습관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냥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다른 거 하기 전에 따뜻한 물 45도 정도 이렇게 물 데펴서 거기에다가 소금 2스푼 넣어서 한 잔 이렇게 마시고 몸을 깨운 다음에 이제 씻고 준비하고, 그리고 아침으로 막 거창하게 먹으면 위가 부담이 되니까 그냥 국물 위주로 이렇게 또 아침 간단하게 먹고 시작하고, 목마르기 전에 계속해서 소금물을 이렇게 병에다가 타두고, 텀블러에다 타두고 계속 마시는 걸 그냥 습관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안 마시면 목이 말라요. 안 마시면 막 목이 말라가지고 너무 먹고 싶어요. 막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를 안 받겠죠? 숨 쉬듯이 소금팩 꾸준히 따라하고 있어요. 저도 여드름 약을 잘못 발라서 피부가, 제가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때 여드름 약 잘못 발라가지고 평생 모공이 큰 피부로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서 컴플렉스였어요. 혹시 피부과도 같이 다니면서 소금팩도 같이 하셨나요?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저는 진짜 그 몸의 장기가 그대로 드러나는 게 피부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건강이나 소금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을 만나기 전에는 피부가 악건성이었어요. 완전히 악건성이고, 또 요 T존은 완전히 기름이 넘쳐 흘렀어요. 왜냐면 여기는 위장이거든요. 위장이어서 위가 안 좋으면은 이마에 이제 기름이 많은 거고, 이제 체수분 자체가 부족하니까 피부는 건성이고 완전 악건성이고, 그리고 저도 독소가 피부로 많이 나오니까 여드름이 되게 아기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 완전 여드름이었고, 커서도 계속 이게 그런 좁쌀 여드름 같은 게 되게 많은 그런 피부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따소물 마시면서 비타민, 미네랄, 뭐 단백질 이런 영양 섭취가 잘 되고, 또 이제 가공식품이라던가 커피라던가
커피라던가 이런 안 좋은 것들, 차가운 거, 아이스크림, 과자 이런 거는 그냥 대놓고 안 좋은 거 이런 거는 다 안 먹고, 그렇다고 제가 막 엄청나게 막 뭐 야채 과일만 먹는다거나 이런 거 아니고, 저는 지금도 케이크를 되게 좋아해서 케이크 오늘도 1케이크 했는데요. 그런 거 먹고 싶은 거는 먹지만 대놓고 안 좋은 거 있잖아요. 햄, 소세지 막 이런 것들, 그런 거는 아예 안 먹고 이렇게 하니까 피부가 속에서부터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소금물이 진짜 피부에 좋아요. 그게 체수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뭐 모공 관리 하고 싶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소금팩 같은 거 해주면 좋고, 제가 쓰는 그 스킨케어 화장품 이것도 되게 좋은 그 글리코 영양소 제가 또 추천하잖아요. 글리코가 들어간 또 스킨케어, 그 유해한 성분이 하나도 없는 거, 이제 그런 걸 쓰는 게 중요해요. 그럼 안팎으로 이제 좋은 걸 하니까 피부가 회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피부과도 정말 많이 다녔는데 지금은 피부과 안 간 지 지금 6년째 피부과도 전혀 안 가면서 빨리 안 늙고 있어요. 유지가 좀 되면서. 그래서 내가 안이 건강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피부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중학생 여드름 소금팩 완전 좋죠. 진짜 어린 저에게 가서 약 바르지 말고 소금팩 해, 이 얘기 너무 해주고 싶은 거죠. 소금물 먹고 국물 먹어, 너 편식하지 말고 국물 먹어, 그러면은 여드름 쏙 들어가,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나한테. 또 제가 평소에 홍조가 심했거든요. 근데 영상을 쭉 보다 보니 심장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들었는데 요즘 따소물 먹고부터 홍조가 좀 가라앉았어요. 계속 먹으면 심장이 튼튼해져서 홍조가 좋아질까요? 예, 맞아요. 그 홍조, 안면 홍조, 여기 여드름 나는 거 이런 게 이제 부정맥이거든요. 피가 대사 순환이 안 좋으니까 이제 얼굴로 이제 그런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따소물은 이제 기본이죠. 체수분을 채워주는 거니까 모든 건강에 가장 기본적인 거, 체수분이 채워지면서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것도 이제 잘 드시면 뭐 더 바랄 게 없죠. 그러면은 안면 홍조라던가 피부라던가 이런 거는 다 이렇게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 피부가 아토피라던가 피부가 또 막 뭐 이렇게 잘 나는 그런 분들, 어디가 몸이 안 좋으면 바로 피부로 올라오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장이 안 좋은 거니까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고 유산균 같은 거 같이 드시면은 또 그게 또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강이 안 좋은 것도 되게 고민이지만 예쁜 게 최고잖아요. 예쁜 게. 그래서 건강해지면 제일 만족하는 게 일단 예뻐지는 거예요. 피부 좋아지고 날씬해지고 안색 좋아지고 혈색 좋아지고 예뻐지는 거, 머릿결 좋아지고, 만족도가 제일 높은 거는 예뻐지는 거다. 근데 건강해지면 예뻐집니다. 피부과에 쓰는 돈, 뭐 이렇게 마사지 샵에 쓰는 이런 게 이제 들어가진 않죠. 필요가 없죠. 네, 소금 잘 먹으면 천식도 좋아지겠죠? 혹시 주위에 천식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으신 거 있으세요? 네, 몸마음 다스림 카페에 가시면, 네이버 카페 몸마음 다스림에 가시면 많은 후기들이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그냥 기본이에요. 체수분은 기본이기 때문에 뭐 어디가 좋아진다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가장 기본적으로, 그분이 이제 천식이 있는데 그게 뭐 때문에 안 좋아진 건지는 정확히는 모르죠. 왜냐면 복합적인 이유예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복합적인 걸로 일어나지 뭐 한 가지 가지고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이 생활 습관을 보면 물 잘 안 마시고, 일단 천식도 호흡기 쪽이잖아요. 그러면 물을 잘 안 마시고 일단, 그리고 뭐 이제 다른 뭐 담배를 핀다거나 공기가 안 좋은 곳에서 있으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겠죠. 뭐 영양 섭취가 잘 안 되고 있다거나 뭐 이런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일단 체수분이 채워지고 물을 잘 드시고 따소물을 드셔야지 체수분이 채워지겠죠. 따소물이 채워지면서 호흡기 쪽에 수분이 충분해지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혈액이 온몸으로 잘 공급이 된다는 거는 폐라던가 호흡기 쪽에도 이제 혈액이 잘 간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겠죠. 근데 그분이 만약에 식습관이 너무 안 좋아, 막 담배도 펴, 그러면은 이제 그것도 같이 개선을 해야지 완벽하게 좋아지겠죠. 모든 질병이 다 마찬가지예요. 변비 같은 게 있어서 차, 전자, 피차를 매일 마셨는데 요즘 변비차를 안 마셔도 화장실 잘 가더라고요. 변비가 제일 빨리 좋아지는 것 같아요. 변비가 제일 빨리 좋아지는데 반대로 소금물, 따소물을 드시다가 변비가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장에 독소가 많으면 막 설사를 하는데 장 조직이 개선돼야 되는 분들, 연동 운동이 잘 안 되고 장 세포가 개선이 돼야 되는 분들은 오히려 조금 수분을 끄집어 가기 때문에 영양 같은 게 개선되는
만드는데 사용이 되기 때문에 변비가 오히려 오기도 해요. 일정 기간 동안. 소금 팩했더니 따갑고 얼굴이 빨갛게 되던데요. 괜찮나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많이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만 하는 거예요. 짧게 하셔야 돼요.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다? 보습이 중요해요. 소금은 수분을 이렇게 빼앗아 가기 때문에 모공도 좁아지고 여기 이제 어떤 피부에 그 균 같은 게 있다거나 염증 같은 게 있을 때 특히나 염증이 있고 건조하면 많이 따갑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살균해주는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씻고 나면은 이렇게 보들보들해져 있잖아요. 하지만 수분은 좀 빼앗긴 상태니까 보습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또 소금물을 잘 안 마시면 안 좋아지는 게 신장 콩팥, 수기운이거든요. 그리고 독소를 해독하는 기관 중에 간하고 신장이 해독을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신장이나 콩팥이나 자궁이나 전립선이나 이런 쪽이 안 좋으신 분들은 국물 잘 안 드시고 소금물 잘 안 드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독소, 환경독소 같은 거 먹는 거, 씻는 거 이런 데서 들어오는 환경독소, 스트레스 되게 많으신 분들, 특히 차가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랫배가 냉하기 때문에 이제 신장 콩팥이 또 안 좋아지거든요. 그런 거 7가지 생활 습관만 잘 하시면 모든 질병이 다 내가 스스로 자연 치유할 수 있습니다. 갱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갱년기도 병인가요? 갱년기는 병이 아니에요. 원래 인간은 안 아픈 게 정상인데 갱년기라고 해서 그 나이대에는 무조건 다 호르몬 이상으로 마음도 불편하고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고 아픈 게 정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임신했을 때 입덧하는 거 정상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한 산모는 입덧 별로 안 하고 아기도 순풍 잘 낳습니다. 아기도 건강하고 청소년기, 사춘기 때 막 짜증나고 화나고 분노 조절 막 안 되고 정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양이 충분한 아이들은 사춘기 때도 그냥 마음이 편해요. 몸이 편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요. 집중력도 좋아서 공부도 잘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난소의 세포들이 문을 닫는 건데 그럴 때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세포가 태어날 때도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사멸할 때도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원래 영양이 부족하고 대사순환 안 되고 그냥 내 체력도 잘 안 되시는 분은 난소가 이제 사멸하려고 하면 에너지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몸에서. 그래서 국물 많이 드시고 영양 잘 챙겨 드시고 적당히 운동하시고 하면은 갱년기도 괜찮아요. 갱년기 분들 많이 찾아오시는데 처음에는 진짜 예민하고 막 까칠하고 막 이러셨는데 영양요법 하고 하면은 와 진짜 성격이 자기가 너무 좋아졌다고 너무 편해졌다고 주변에서 친구들이랑 가족들이 사람이 바뀌었다고 막 이런다고 너무 막 이렇게 편안해 하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영양이다. 만약에 사춘기 자녀분이 있으시다. 근데 얘가 집중을 잘 못하고 문 꽝 닫고 들어가고 막 짜증내고 이런다. 그러면은 그 사춘기 때는 성장을 하면서 해독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간이 에너지를 되게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신장하고 그래가지고 그 간에 좋은 신맛 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애들이 간이 안 좋을 때 신맛을 좋아하는데 애들은 아이셔 같은 거 되게 잘 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 거 먹으면 진짜 못 먹거든요.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 이런 청소년, 그 깔라만시나 레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레몬을 꿀에다가 이렇게 절여가지고 레몬차 같은 거를 주세요. 많이 주세요. 비타민 같은 거 많이 주고. 그러면은, 그리고 당연히 국물하고 이 따소물 같은 거는 많이 먹어야죠. 체수분이 많아야지 편안해지니까. 그러면은 키도 잘 크고 집중력도 좋아져서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되게 부드럽고 유해져요. 세상에 다 건강하면은 만사가 다 편해요. 저는 국밥 좋아해요. 그런데 차가운 것도 좋아해요. 따뜻하게 차가운 거를 먹으면 내 체온이 그만큼 떨어진다. 그럼 체온이 떨어지면은 혈관이 수축됩니다. 우리가 따뜻하면 이렇게 이완이 되잖아요. 근데 추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굳잖아요. 딱딱해지고 굳고 이렇게 수축하고. 우리 혈관도 차가운 거를 먹으면 수축을 해요. 그럼 피가 잘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피가 못 가면 영양이 잘 간다 못 간다? 영양이 못 간다. 영양이 못 가면 세포가 굶어 죽는다. 그럼 기능을 잘 못한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따소물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장상피 화생, 위축성 위염, 따소물을 계속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장상피 화생에 약이 없다고 하는데 따소물이 도움이 될까요? 혹시 이유를 알 수 있을까 해서 그 제가 카페에다가 영상 남겨드린 거 보셨어요 혹시? 장상피 화생은 위장 점막이
장 점막처럼 바뀌는 거잖아요. 위장 세포가 망가진 거죠. 위가 혹사당한 거예요. 염증을 넘어서서 이제 혹사를 당하다 보니까 얘가 장처럼 점막이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야식을 많이 먹는 거 위에 안 좋죠. 그리고 너무 계속 먹는 거 위에 안 좋죠. 폭식하는 거 위에 안 좋죠. 근데 위에 제일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위에 제일 안 좋은 건 스트레스입니다. 이제 물과 소금이 계속 부족해지면 소화액도 잘 안 만들어지고 위로도 피가 잘 못 가니까 위가 안 건강해지죠. 그런 게 반복이 되다 보면 또 차가운 거 많이 먹고 막 이러다 보면 위가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반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위를 따뜻하게 핫팩 같은 거를 계속 해주고 따소물 국물은 무조건 기본이니까 계속 드셔야 되고, 그러면서 위에 좋은 뮤신 영양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점막을 만들어주는. 그리고 저는 글리코 영양소는 무조건 추천드려요. 이건 생명 물질 그 자체를 영양제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아는 영양제 중에 효과가 가장 좋아요. 그리고 메나씨라는 그 뮤신 성분의 영양제 중에 제일 좋은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좀 드시면서 이렇게 위를 빨리 회복을 하시려면 그런 걸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분들이 카페에도 뭐 감자, 생감자즙 그런 거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런 음식들도 도움이 되죠. 위를 보호해주는 그런 음식들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 걸 같이 하시면서 위를 따뜻하게 해주시면 돼요. 따소물 6살 아이에게 공복에 먹여도 되나요? 네, 공복에 먹여도 되는데 아기가 위가 안 좋으면 울렁거리고 그럴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않으면 공복에 먹어도 되고, 그럴 때는 염도를 0.9%까지 아니더라도 공복에는 조금 낮게 해서 먹여도 괜찮아요. 그리고 국물로 끓여서 먹이면 좋고, 그리고 저희 조카들은 따소물을 진짜 안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너무 맛없다고 막 안 먹어요. 근데 알소금을 주니까, 알로 된 알소금을 주니까 그건 되게 맛있게 먹어요. 소금 먹을래? 막 이러면은 네! 막 이러면서 와가지고 막 먹는데, 애기들 소금 되게 좋아해요. 이게 몸에서 필요한 걸 알거든요. 습관 들여놓으면 잘 먹어요. 참고로 제가 용융소금을 팔고 있잖아요. 제가 죽염을 못 팔겠습니까? 뭐 미네랄 소금을 제가 못 팔겠습니까? 그냥 저는 다 팔면 돼요. 근데 그런 걸 다 안 팔고 저는 용융소금을 팔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를 이제 제가 설명을 해놓은 영상이 있잖아요. 참고하셔가지고, 또 용융소금 중에서도 제일 좋은 용융소금은 이제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는 이유가 그냥 그 돈 걱정하지 말고 최대한 많이 드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혈압약 먹고 있는데 끊고 따소물 마셔도 될까요? 소금물 마시고 약을 타러 갔더니 수치가 높게 나와서 한 달 동안 집에서 재고 오라고 하셨는데 어찌 해결을 할지 고민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고혈압이라는 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고혈압이라는 것도 제가 한 영상에서 100번쯤은 설명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내일이 되면 걱정이 되죠. 수치가 올라가니까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수치라는 것보다 중요한 게 컨디션이에요. 그러니까 수치라는 거는 병원에서 판단 기준을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모든 사람들의 상황을 다 일반화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 내가 평소에 고혈압이 됐을 때랑 소금물을 먹어서 체수분이 올라가서 고혈압이 됐을 때랑 이게 다른 상황인데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내가 따소물 같은 걸 안 먹었을 때, 국물 안 먹었을 때 고혈압이 되는 거는 나이가 들면서 체수분, 특히나 혈액량이 부족해요. 부족한데 내 몸에는 이 손끝, 발끝, 미세혈관으로 피가 잘 가야 되잖아요. 발가락 끝까지 피가 잘 가야지 발가락 세포까지 영양이랑 산소랑 공급이 잘 되고, 또 독소 수거해서 또 이제 오줌이나 이렇게 분비물로 나가잖아요. 근데 발가락 끝까지 피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심장이 여기서 뛰고 혈관이 조금 이렇게 수축을 해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걸어야 돼요. 걸으면 다리 근육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피를 내렸다 올렸다 해줘요. 근데 특히나 잘 때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 아프신 분들, 뭐 발에 무지외반증이나 막 이런 게 있는 분들 손, 발 다 굳어서 다 저리죠. 그것만 이렇게 좀 주물러주고 막 이렇게 해야지 순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에서 살기 위해서 혈관에서 압력을 높여요. 그래야지 피가 조금이라도 더 갈 수 있잖아요. 발가락 끝까지, 손가락 끝까지. 그래서 압력을 높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혈액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데 혈액량 자체가 적다 보면은
찌꺼기가 찢기기 시작하죠. 이제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게 갈 길을 가다가 못 가고 거기에 붙어버리는 거죠. 뭐 이렇게 상처도 나요. 혈관에. 그러면 혈전 같은 게 쌓여요. 그러면서 혈관이 점점 좁아져요. 근데 여기에 이제 피가 지나가려고 하면 압력이 높아지죠. 그리고 혈관이 탄력이 있어야지 이렇게 따소물을 먹거나 이렇게 체수분이 늘어나고 혈액량이 늘어났을 때 탄력이 있어야지 압력이 이렇게 높아지기보다는 이게 확장이 되면서 피가 잘 지나가는데 딱딱해. 그러면 압력이 높아지죠. 그게 나쁜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그냥 몸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혈압이 올라가는 거는 내가 혈관이 그만큼 굳어졌구나, 안에가 막혔구나를 측정하는 거지 그걸 약으로 수치를 낮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약이라는 거는 이 피가 어떻게든 발가락 끝에, 손가락 끝에까지 가도록 이 몸이 압력을 높이는 그 작용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피가 잘 가요? 피가 그냥 못 가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이 최적의 상황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박봉이어도 그 박봉인 살림을 가지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내 몸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내가 소금물을 많이 먹고 뭐 영양 섭취 잘 하고 해서 혈액량이 늘어나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랬을 때 내 컨디션이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만 보시는 게 중요하다. 내 컨디션이 좋아졌으면 그냥 내가 좋아지고 있는 거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혈압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다. 너무 수치에 연연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150도 정상이었다. 근데 요즘에는 120 이상은 다 고혈압으로 이제 수치가 점점 내려온 거니까 그거는 결정하는 사람 마음이다. 내 컨디션이 제일 중요하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딱딱해지고 굳어져서 압력이 올라가는 거랑 체수분과 혈액량이 늘어나서 올라가는 거랑은 다르다. 그런 거는 이제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할 때 질문 카페에 남겨주세요. 여기 있잖아요. 몸마음 다스린 카페 있잖아요. 여기 오셔서 남겨주시면 제가 하루에 한 번씩은 들어가서 보거든요. 카페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6년 차가 되다 보니까 같이 초기부터 따솜을 먹고 제 강의를 들으면서 막 이게 잘 실천하신 분들이 전문가가 되고, 또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또 개별적으로도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박사님들이 많으세요. 우리 카페에. 그래서 댓글을 정말 잘 남겨주세요. 따솜을 2리터 먹으면 얼굴이 너무 붓는데 1리터 정도는 괜찮던데요. 어떡하죠? 그러면 1리터 정도를 드시면서 이제 내가 붓는 거는 이제 내가 독소가 많고 이제 체수분이 늘어났을 때 그거를 배출하는 기능이 아직 살아나질 않은 거예요. 배출 시스템이 망가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게 살아날 때까지 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늘리시면 되죠.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많이 드시고 스트레칭하고 순환 운동 같은 거, 유산소를 막 하는 건 저는 권하지 않아요. 유산소는 적당히 그냥 내가 활력을 느낄 만큼만 하시고, 그거보다 중요한 게 근육 운동하고 중강도 근육 운동하고 스트레칭 같은 거, 요가, 필라테스 이런 게 훨씬 중요해요. 그런 거 많이 하시면은 붓기 잘 빠집니다. 배출이 잘 돼서. 보톡스 혹시 맞으시나요? 피부과 시술을 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주름 자글자글해서요. 저는 따솜을 마시고 글리코 영양소랑 여러 가지 영양소 잘 챙겨 먹고, 안 좋은 거 안 먹고 차가운 거, 커피, 가공식품 이런 거 안 먹은 이후부터는 오히려 피부과를 안 가요. 올해 제가 6년 만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6년 전에는 저도 늙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피부과 가서 막 매선도 넣고 막 이런 거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체수분이 채워지고 나니까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없어서, 그리고 제가 글리코도 강추합니다. 글리코 스킨케어 강추합니다. 그래서 좋아졌기 때문에 안 갔는데, 보톡스 이런 것도 이제 따솜을 충분히 드시고 비타민, 미네랄 많이 드시고, 그래도 안 되면은 하시고요. 걷기도 좋을까요? 당연하죠. 무조건 걸으세요. 무조건 걸어야 됩니다. 다리가 움직여야지 피가 위로 올라와서 순환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걸으세요. 비타민과 미네랄 제품 추천 부탁드릴게요. 저는 메나테크밖에 안 먹습니다. 그리고 메나테크밖에 안 믿고요. 메나테크가 전 세계 최고의 건강식품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피는 안 먹어야 되나요? 적당히 마시면 좋다고 하는 의학 정보도 있어서 헷갈리는데요. 마셔보면 압니다. 커피만 끊어도 훨씬 건강해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커피가 그렇게 적당히 먹어서 좋은 거면 왜
커피를 먹으면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뛰고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제가 그랬었거든요. 식단 관리 따로 안 하고 따조물만 먹어도 살이 빠질까요? 살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기본적으로 몸에서 독소를 배출하는 기능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 독소로 인한 염증성 지방들이 빠지는 게 맞아요. 그게 나가면 뱃살도 줄어들고 여기저기 불필요한 염증성 지방들이 빠져나가니까 날씬해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따조물만 먹고 식단 관리를 따로 안 한다고 했을 때 그 식단 관리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갈까요? 예를 들어 소세지, 가공식품들,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 이런 거를 막 먹어. 그럼 절대 안 되죠. 걔네가 독소니까. 독소를 빼고 있는데 독소를 계속 넣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안 빠지겠죠. 그리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원래 위장이 안 좋았는데 따솜을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위가 좋아졌어. 그랬더니 식탐이 원래 있으셨던 미식가, 특히 토형들, 동글동글한 토형 체질들이 잘 그러는데 갑자기 밥맛이 돌아가지고 더 맛있는 걸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쪘다 이러시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원리적으로 봤을 때 내 몸에서 불필요한 염증성 지방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체중 변화는 없어도 허리 라인이 살아나고 뱃살이 빠지고 불필요한 군살들이 빠진다. 이런 효과는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이 염증성 지방들이 쫙 빠지면서 엄청 날씬해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따소부를 먹어서 붓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독소가 많은데 독소가 배출이 안 돼서 붓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환을 시켜줘야 되는 거를 내가 도와줘야 되니까 몸 따뜻하게 하고 스트레칭, 요가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해주고 특히나 붓는 부분에 독소가 많고 정체돼 있으니까 그 부분 따뜻하게 해주고 마사지 해주고 이런 거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죠.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함께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